됐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 실습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인사를 반갑게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프라인 교육, 또 온라인 교육 겸해서 하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기본 소양 교육이라고 해요. 이제 행정사가 처음 받는 기본 소양 교육.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첫 시간에 법령 행정제도, 행정법령제도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오프라인도 벌써 몇 분이 오셔서 들으셨다는데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이제 온라인을 상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 막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조금 자제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열심히 그렇게 듣더라고요. 오프라인도 그렇죠. 네. 벌써 오프라인은 가까이서 들으니까 또 열심히 한 걸 알고 온라인도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드렸고 또 이제 아까 또 우리 윤기주 우리 남부지회장 남부 지방행정사회입니다. 사실 지방행정사회장 이렇게 또 소개도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소개는 제가 않고 또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서 또 제가 그 사실은 강의하면서 제 경력상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경력에 맞춰서 또 강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나를 뭐 들은 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국민을 섬기는 자세요. 또 여러분을 섬기는 자세요. 그렇죠? 또 인생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냥 꼭 너무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만 또 드러내고 내용을 알차지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알차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 경력상 그 경험상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윤기주 우리 행정사로서는 여기는 또 사무실 대표고 또 지방행정사 회장이니까 남부 많이 이제 소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에 기본 소양 교육을 또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8개 협회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협회가 하는데 저는 이제 전에는 대한행정사 협회라고 이게 제일 컸어요. 그게 그냥 거기에서 중심으로 돼서 이제 하다가 그 7개 협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그래 나눠져가 있다가 그 8개 협회 하나로 합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해진 우리 행정사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래도 8개가 합쳐졌으니까 이제 교육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또 좋은 면도 있지만 골고루 이렇게 해주니까 또 어느 면은 그렇다고 다 강의를 잘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지난번에 기본 소양 교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때 여러분 기본 소양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들으신 분들 괜찮았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첫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헌법, 뭐 행정법, 행정기본법, 민법, 그렇죠? 네. 또 형법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조도 하고 또 상법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다 조금씩 다르고 또 디지털 시대, AI 시대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행정을 해가야 되느냐. 디지털 행정을 주관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안에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은 차관급이고 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행정 그것도 내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뭘 해드릴까 무척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행정심판 우리 우리 행정사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 행정심판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근데 그날 이제 기본 소양교육 행정심판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예? 받았지만 이제 또 혹시 중복된 게 있더라도 저는 제가 실무 경험했던 얘기, 또 어떻게 요령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이제 또 인용 재결 바로 최근에 인용 재결 6개월 업무 정지당한 거. 막 행정심판으로 거의 정말 상당히 불가능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딱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업무적인 처분을 그걸 뒤집는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무원들하고도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잘 하면서, 응? 좀 이렇게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사가. 그러나 또 우리 행정사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편에서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행정사도 국민 편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사법 제1조에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때 행정에 관한 법도 다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또 행정법, 행정절차법, 모든 법이 보세요, 목적에 국민의 권익보호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뭔가 종합적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해드렸습니다. 다양하게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하려면은 헌법만 가지고도 6개월, 대학에서는 그렇죠. 민법만 가지고도 한 4학년 2년이 그렇잖아요. 또 뭐 형법 가지고도 한 1년을 해야 되고, 뭐 기타 행정절차표나 민원처리 이런 것도 이제 뭐 최소한 6개월, 행정기본법도 최소한 한 학기는 해줘야 돼. 40개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경험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프라인에도 오시고 온라인에도 들으셨다 그러니까 또 잘 이해를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해드릴까 하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러 가가지고 일본의 행사법도 다 정리를 했어요. 국회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렇죠? 발표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 국회의원들, 국회 행정직 공무원, 국회 행정직 공무원들 전부 행사 차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또 강의도 했어요. 그때 했는데 그래서 일본 행사법을 제대로 좀 한번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내 유튜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뭐가 낫지 않아요. 행정심판이 실질적으로 해본 거. 그래서 이걸 택했어요. 그리고 뭐 각 업무별로 해드릴 수 있어요.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인허가. 그렇죠. 또 이제 그 영업 인허가 뭐 어떻게 설립하느냐 하는 것도 뭐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교육을 안 한 우리 행사님들한테는 내가 안 했던 시기는 그걸 종합적으로 하면 실무 중심으로 해줘요. 실습 중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개는 여러분들이 뭐 잠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를 잘 안 알린다 뭐 어쩌고 뭐 또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죠, 누구. 그렇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걸 밝힙니다.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뭐 내 신상이 다 나와요.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이제 아까 행정사에 관한 건 우리 영의주 지방 남부지방 행사회장님이 잘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않고. 여러분 여기 전부 공직자 출신인가요? 아니면 시험 출신도 계세요 혹시 여기? 전부 공직자. 네. 그래. 시험 출신도 이제 지난번에 온라인 상에서 보니까 온라인에 한 150명 이상이 왔대요. 근데 거기 막 몇 분 손 들더라고요, 시험 출신들이. 온라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직자 출신들이시지만 그러나 시험 출신 아직 나이가 비교적 낮잖아요, 공직자보다는. 물론 연세 많은 분도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서로 협력하자, 화합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행사협회 전에 있을 때도 그냥 공직자 출신이 주로 있었는데 시험 출신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거기 임원도 이사도 시키고 못하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격시험 심의위원으로 행정하는 분 들어가고 시험 출신 중에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도 거의 다 시험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공무원 들어갈 때도 승진하도 시험 보잖아요. 뭐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행정학을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하고 딱 맞는 학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사무관, 서기관, 사무관을 처음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고위 공무원도 있고 뭐 또 중앙위 공무원도 있고 뭐 그래 저는 직급까지는 따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제는 우리 하나니까. 사실 행정사 교육에 장차관들도 많이 와요. 국립대 아까 대학에 있다는데 국립대학 총장들도 오고 막 그래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자주 만납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제가 정책자문위원 그쪽 뭐 자치위원도 다 몇 군데 맡고 있어요. 구청에 서울시 갔더니 자기는 그때 나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참 어디 가나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까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는데 인천에 가서도 인천시장도 저한테 교육받았다고 지금 현 시장이 그렇죠? 전부 그래서 내가 행사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위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사 제도가 원래 2013년부터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크게 밖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행정사에 대해서. 강의는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급 상만 응시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교수가 막 그 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기는 전부 교수들이 또 하버드 출신들이더라고요. 행정대학원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국공무원들을 전부 가르치려면 최소한 또 학력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주간부는 이제 뭐 사무학부 아니래도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다 이제 응시에서 합격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주간부 학생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행정사 시험하고 행정고시하고 두 가지 시험 봐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행정사 시험. 그 합격해서 우리 행정사 많이 강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합격한 사람하고 또 행정고시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는 총동창회 이사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대학원에 그렇게 공부를 뭐 논문 쓰고 있다고 석사학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이제 서울대학 안 줘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낮에 노는 사람만 위탁비를 받으니까 그게 단국대에서 박사학위 하고 바로 교수로 옮겼죠. 그러니까 법정대학 교수로 또 마지막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하고 보니까 바로 또 총장이 끝나니까 이제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도 중간중간 내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회는 그때부터 제가 교수, 교육위원, 또 법률정책위원장, 뭐 교육위원장 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대로, 처음에 초대, 8개 행사니까 합해가지고도 그때 제가 이제 초대 이사, 교육위원 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교수를 다 모아놓고 교수법을 또 강의했어요. 교수법을. 교수를 자체 모아놓고. 왜냐면 교수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박사만 있어서 교육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수를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중고등학교도 계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교직 과목을 다 이수했어요. 대학 때. 그래야 정교사 자격을 또 받으니까 교수님 실습 나가면 전부 교육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렇죠? 또 시작할 때 아주 감독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기본 소양 교육이나 무슨 교육이나 첫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자마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교대역 법원 앞에 행정심판 소망이라고 그 사무소를 열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행정심판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뭐 오늘 뭐 여기 목차는 이렇게 처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 중심으로 할 거니까 딴 거는 그냥 오늘 간단히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한번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부터 법률행위가 다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행정심판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행정심판법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 그렇죠? 행정심판사 하나 쓰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이것도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그때 한 거는 다시 또 중요한 걸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맡으면 어떤 업무 딱 맡으면 법을 우선 그 법부터 찾아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사진 하나씩 찍어놔도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대표도 뽑고 뭐 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교육받을 때 꼭 대표 또 회장 또 총무부사인데 필요하시면 내가 이런 거 뭐 서로 교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보내드리도록 내가 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 일단 이 법은 딱 알아야 된다. 내가 기본 교육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출입국 뭐 한 번 출입국 기간 하지 않았는데 딱 봐가지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보니까 다 답이 나오더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 베트남 여인 한국 남자가 결혼했는데 바로 그 출국 국적을 취득시켜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각 업무별로는 다 그때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굳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행정사를 내가 왜 이것도 이제 기본사회교육 시간을 잠깐 했습니다만 왜 내가 이거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일본 행사법의 행정심판 제도가 반드시 행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행정심판 강의도 들으셨죠?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해요? 행정심판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거기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다 해서 내가 또 국회에서 이걸 전부 해서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뭐 여기 그 특정 행정사라고 해서 행정 심판에 하기 위한 그 모든 법을 공부 별도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정 행정사 자격. 그럼 그 사람들이 행정 심판 할 수 있어요. 대리권 다 대리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리권이 아직은 우리 행정사법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법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행정 대리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법상 대리권과 대리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리권이 있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댕기면서. 그러니까 대리인 이름이 딱 들어가게 하면서도 그렇지. 그 본인 매일 와서 가서 변론도 하고 해요. 대리권이 없고 대행권만 있을 때는 어때요? 본인 이름으로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행정사 이름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대행권은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다 그냥 다 행정사 다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대행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에 하는 일이 가서 접수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있는 거는 대리인이 그런 본인처럼 행동을 다 했지만 효과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이 그렇죠. 네. 대행은 본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그 효과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는 대행만 해주는 거죠. 써주고. 써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이제 대행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대행하면서도 막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할 때도 나 혼자 가서 막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할 때도 본인을 꼭 데려와야 돼. 본인을 내세우면서 내가 거기서 이런 얘기 하라 저런 얘기 하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경찰에 가서도 그렇고 검찰에 가서도 그렇고 형사벌까지 되니까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6개월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검찰 경찰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떻게 진술하라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법에 소송도 우리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개인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개인 이름으로 했을 때는 변호사법에 안 걸려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행정사 이름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어때요? 변호사법에 걸려요. 그렇죠? 위반이 되죠. 자, 등기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법무사. 여기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 법인 사무실 있더라고. 회계법인, 법무법인 해가지고 법무사, 등기, 법인 등기, 또 등기한다고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등기를 자기들 이제 하니까 알아. 행정사들이 가서 행정사 이름으로 등기하면 또 법무사법 위반이 돼. 세무관계, 세무심판이나 세무관계 우리가 세무사 일을 행사 이름으로 하다가는 어떻게 돼? 그러나 안내는 다 해주시죠. 법을 알아가지고 본인들한테 그렇죠. 아 본인 이름으로만 하여튼 하더라고. 그럼 등기도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사한테 가면 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편리하게. 근데 본인이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또 잘못 쓰면 또 빠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난 뭐 그래도 법무사 값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등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에이 법무사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도 등기도 모든 업무 전문사 자격사의 업무도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전문 자격사 업무를 다 알아서 본인이 할 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시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인사법은 그러한 교육제도가 있어서 특정 행정사를 만들어서 행정심판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행정사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요. 변호사 이상으로 돈도 잘 번대요.
아니 나는 뭐 꼭 돈 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본소양 교육 시간에 얘기했죠. 들으신 분 일본 행정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 응 맞아. 아이 잘하네. 어떤 분 기억이. 어이구 박수 한번 칩시다. 가해 법률가. 가해 법률가니까 무슨 뭐 가짜 법률가다 뭐 거리 법률가 또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리 가짜 가에서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행정사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에서 국민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전문자에서 적게 권해갖고 막 자기 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자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일본 거기는 아직도 서사라고 그러더라. 행정서사.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서사라고 부르다가 처음에 뭐 부르다가 이제 201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사라고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행정사라고 불러도 그렇게 많이 아무런 국민들이 그렇게 뭐 낮게 보지도 않고 그렇죠? 법무사도 사법수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본소양교육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는 최고의 행정법률가다. administrative lawyer.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행정법률가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행정관계 법률이 모두 몇 개냐 물었더니 금방 알아보고 뭐 몇 개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내가 몇 개라고 얘기했어요? 5,000여 개. 5,000개는 전국 법이 법령이 5,000개고 행정에 관한 법은 4,600.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4,600에서 조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4,7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이 행정사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인데 그럼 4,600여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기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본법에 딱 총칙적 민법 같은 총칙 개념으로 묶어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중복된 얘기는 다시 복습해서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남이 향하는 것 참신한 방법. 또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남을 아주 신선하게 설득을 하는 거. 그렇죠? 아까 디테일링 같은 신선하니 누구 어디서 그런 걸 남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법률 행위 들어도 그런 게 내가 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반복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 심리학적으로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한 여러분과 저는 행정사에서 동일한 점이 있잖아요. 동일시한 그런 것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설득법. 중요한 것은 반복성도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복된 건 그렇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반복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이건 교육학에도 그런 뭐지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행정학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반드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제가 문학을 하다 보니까 문학도 그래요. 참신하게 새로운 게 제목도 새롭게 참신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신화수필도 써가지고 제 영상에도 많이 나갑니다. 매일 그 시 낭송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렇게 남이 안 쓰는 건 남이 쓰는 용어를 자꾸 쓰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새롭게 그렇죠. 하면서 그걸 또 중요한 건 반복도. 잔디 금잔디 그러냐. 왜 반복했겠어요? 잔디감? 그렇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 행정사들은 많은 박사야 돼요. 문학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더라고요. 왜? 저작권 협회 등록을 우리 행정사가 합니다. 실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학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도 다양하게 업무를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행정 심판에 관한 업무입니다만 제가 이제 행정 법인돈이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할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가수 법인 하나 쭉 해줘서 한 30분을 설명을 해서 그때 자기네 영상을 만들겠다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가 노래 부르다 보니까 그것도 행정사랑 딱 맞는 음악 저작권을 그렇게 아시죠? 그래 작사. 내 시집을 보고 그림궁강사 그 작곡가는 제일 유명한 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림궁강사의 세계적인 곡이잖아요.
그분이 12곡을 내 시집보 작곡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음악 저작권이. 비둘기집, 가요계에서는 또 비둘기집이 또 유명해지, 그 작곡가가. 그분이 세고 15곡이.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에 나는 내 걸 내가 등록을 하니까, 아, 이제 저작권도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 행위사들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까지 해버리면, 근데 이건 당연히 행정사 일입니다. 왜? 문화예술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그 부서가 우리 행사 가장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52개, 지금 정확하게 52개 부처에 그렇게 그렇죠. 52개 부처가 돼요. 그럼 그 부서의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러면 어때요? 행정이라는 게 단순한 무슨 법률 행정만 알아야 되는 거야. 문화예술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보건복지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잖아요. 그냥 상공부, 산업, 공업 다 알아야 되잖아요. 외교, 통일 다 정부 부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행정사는 진짜 다양하게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능.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능이, 아니 내가 만능은 아닌데 사실 또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내 유튜브는 다 나가니까 음악 뭐 하고, 그 아까 내가 명함 드렸지만 거기에 박완신 TV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근데 한 2, 3년밖에 3, 4년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5만 4천 몇백 명이 보더라고. 많은 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사 알리는데 좋습니까? 우리 행정사를 알리고 우리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블로그나 카톡에 별도로 광고할 필요가 없어. 얼마 전에도 뭐 어디 거기서 뭐 광고하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들고, 그렇게 한다고 최소 1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안 해요 광고. 안 해도 뭐 솔직히 상당하게 더 빨리 그렇지 않아요. 그 유튜브 보고 또 연락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즘에 디지털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TV보다 더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해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행정법이 이렇다 하는 거라고. 이걸 행정심판 실무 사례 지난번에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서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제 영업정지 딱 영업정지 당한 것도 했어요. 지난번에 뭐 저 얘기도 하다 말했습니다만은 영업정지 당,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영업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를 하다가 또 뭐 어떤 술집을 하다가 미성년자 받았다 그러면 구청에 봐서 지적당하면, 경찰한테 지적당하면 그거는 바로 영업정지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미성년자를 넣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사나 행정사나 변호사나 또 세무사나 변호사, 이 국가 전문자회사들, 공인중개사, 전문 자회사들이 만약에 그 법에 위반한 게 있으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 그거는 전문자회사는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업무정지 처분 당한 전문 자회사 이걸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초창기에 다 이겼는데도 다 해놓고 나니까 업무정지 6개월 다 끝나버렸어. 아니 그럼 뭐 이겨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것도 만약에 이긴 거를 또 뭐 하려면 또 구청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해.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하고 또 상대해서 그 손해배상 좀 받아봐야 그건 무슨, 그렇잖아요. 그래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다 그렇게 딱 행정심판서 넣으면서 직무정지 신청까지 딱 넣었어요. 행정심판서 쓰는 거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서 그걸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고 헌법부터 법률부터 전부 아까 행정기록 다 인용해서 국민의 권익우선이고 바로 행복주권을 어겼다 공무원이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또 행정심판이니까 이제 바로 행정심판에서 재결하지 않고 바로 어디 공무원한테 가지 않고 구청으로 가지 않아요. 시군구청으로. 그러면 이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군구청의 상급관청에다 해야 되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바로 답변, 보내면 답변서를 또 10일 이내에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답변서도 아주 공무원들도 뭐 상당히 많이 아주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전문 자격사 그 해당 법에 위반해서 이거는 6개월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막 주장을 해요 답변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는 보충 서면을 출산해요. 보충 써서 또 그 반박. 그게 한 서너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내용이 나오니까 뭐 내가 말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는데 경찰에서 또 호출이 왔어. 오라고. 기가 막히게 한번 전문자에서 그렇게 당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사 받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위반이냐 안 했냐. 지금 사실대로 얘기해도 경찰은 우선 첫째는 공무원에서 구청에서 음주인 처분을 한 거를 더 믿지 않아요. 아무래도 개인 얘기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타당하게 잘 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혐의 있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검찰로 올라갔어요. 혐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그걸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까지 잘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본인한테 진정서 같은 거 다 잘 써줘야 돼. 그 억울한 사정을 그렇죠?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건 잘못됐다 하면서 써서 이제 보냈는데 아이 검찰에서 그걸 보고는 딱 구청으로 다시 내려보냈어. 아니 저 경찰서로 재수사하라고 내려볼 때는 이제 좀 이제 그렇잖아요.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니까 좀 긍정적인 그렇잖아요. 좀 좋은 면으로 갈 수 있는. 그래 재수사할 때 또 갔어요. 갈 때 내가 딱 데려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가서 하여튼 이런 말은 조심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내가 나서 내가 주도적으로 될 거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대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본인 얘기하고 나는 옆에서 슬쩍슬쩍 안내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제 약간 막 경찰이 잘못되고 꼭 이렇게 잘못 이끌어가러 왔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막 강조하니까 그때 그걸 나를 자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건 당연히 내 논리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해놓고 경찰관도 뒤에는 미안했더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처음에 자제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다 그렇잖아요. 또 경찰도 공직자고 다 공직자인데 억울하게 당한 거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까지 가서 딱 됐어요. 자, 그걸 이제 다시 서울시 행정심판에 내놓으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걸 또 구청으로 보내서 답변. 그렇잖아요. 또 보내. 그럼 구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니까 형사벌에서 무혐의 처분된다 하더라도 행정벌은 그대로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딱 그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프라인 교육 시간에 어느 공무원 한 분도 와주잖아요. 그분이 과장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그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경찰에서 그렇게 하면 행정기 와서 자동으로 취소해야 되잖아요. 업무정지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심판위원회 일단 들어간 거야 공무원이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 그 업무정지 취소하면 그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썼죠. 다시 우리는 보충서면을 형사벌에서 벌써 혐의 처리가 없으면 아니 그러면 형사상에도 없다고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 추구를 위해서는 어느 게 그럼 처벌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형사벌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왜 굳이 처벌할 필요가 뭐 있냐. 처벌해서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민원인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민원 처리할 때 물론 자기 그냥 어디 맞지 않은 막 할 수도 있고 과장해서 막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잘못 쓸 수도 있고 거짓 민원도. 그 여러분들 민원 들어오면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만 하나하나를 반드시 대지시켜서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민원은 어떤 공무원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 한쪽 민원인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요. 일단 그 민원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지시킬 때도 직접 대지를 시키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쟁이 심각하고 갈등이 있으면 꼭 대지를 시켜서 물어봐야 됩니다. 서로. 그럼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 일단은 그 업무정지에 대한 것은 그 법에 그 전문 자격사 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장할 때 행정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기본소양교육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는 공무원들과도 좋은 관계가 없고 그렇죠. 고객들도 국민들도 잘 해주는 그런 입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딱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 행정사 제가 써서 하는 게 참 법에 타당하거든요. 국민의 행복 추구에 우선이다 책으로. 국민의 권익 추구와 행정법이나 행정기본법이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걸 국민의 형사벌까지 무혐의로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했더니 결국에 그냥 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여러 명이 들었잖아요. 인용 재결로 받아들여졌다고 거기서 나한테 우리 그 담당자한테 문자로 왔어요. 그 행사 대리권에서 행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본인한테 여러분 참고로 왜 나한테는 안 보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문자를 딱 받고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생각해보면 안 좋겠어요? 진짜 나는 참 보람 있는 일 했어요.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이거는. 응?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행정사가 정말 이게 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일 보면서 이제 굉장히 내가 감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에 문자로 보냈는데 문자만 받으면 또 어디 발표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정식으로 공문을 언제 오냐 했더니 14일 후에 보냈는데 14일 후에 공문으로 등기 우편을 딱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행정심판이 이렇게 서류가 돼요. 아주 어떤 화일에 이렇게 두꺼워져. 아주 심판서부터 답변서, 구체서 온 거, 보충서면 쓴 거 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용재결까지 온 거 다 온 것까지 검찰 경찰에서 온 것까지 이랬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 서류가. 한번 생각해 그걸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정심판이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행정심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이런 거는 이제 행정법상 있는 거니까 행정쟁송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심판은 어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것을 행정법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그렇죠. 위법 부당한 부당이 더 들어가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 그렇죠.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행정소송. 저는 이거 행정소송 교육 담당관 해봤어요. 사실은 공직에 중에 이제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 그때 법률 전공한 사람 중에 행정소송 수행자로 법무장관 명의로 임명을 해요. 그렇죠? 네. 법무장관 명의로 임명하면 실제 변호사 걸 다 합니다. 가서 변론도 하고 그때는 법무장관 임명받은 거니까 행정 그 기관에 그렇죠. 근데 너무 그게 도움이 돼요. 그때 소장도 써보고 행정심판도 써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대리권도 다 가지고 이제는 지금 대리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법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해야 돼 함께해요 앞으로. 그래서 물론 대행만 가지고도 뭐 일 얼마나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명실공히 또 해야 국민들한테도 더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법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참고로 아시고 하시면 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꼭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있네요. 공무원직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있는 건 모르. 지난번에 다 그거 봤던 거네. 그렇죠, 맞아요. 있는 걸 얘기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무원 징계 또 세무 문제, 국세 문제 또 위반된 거. 그런데 이런 전문 자격사라든가 공무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세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다 전치가 정되는데 아닌 경우인 것은 음주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음주운전이 하나가. 그래서 그날 제가 행정소송 법원에 가니까 여기까지 다 하나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을 처음에 행정소송에 가는데 행정심판 거쳐오라 해서 거치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거기서는 기각되는데 행정소송에 가서 증거를 잘 내가지고 그게 오히려 승소를 했다. 행정법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 행정재결에서는 이기는 것이 인용재결. 그렇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제대로 안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뭐 이런 거 또 의무이행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도 뭐 근데 취소 심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효하기 원래부터 무효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그냥 그 행정 자체가 무효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그날도 내가 숫자 강조했습니다. 행정집이 있을 날부터 180일, 있음을 한 날부터 90일, 천재지변 있을 때는 그 지변이 끝날 때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이건 불가 변별적 기간이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데 또 우리가 행정사로서는 행정처분이 나올 때 이런 글이 행정처분서에 써있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그 행정 절차상 하자로 행정 10만 원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처분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 제대로 행정기관이 이게 썼느냐 안 썼느냐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안 썼으면 또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그리고 그 날짜를 여러분도 보고 바로 내일 모레 가까웠다 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걸 맡아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행정심판서 쓸 시간도 없이 그건 지나버리면 잘못하면 손해배상 그렇잖아요. 맡아가지고 못 해줬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안 한다고 뭐 다른 데 가서 하시고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맡아가지고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구인 협격은 뭐 당사자 간에 아까 피해자 뭐 가해자가 있으면 그런 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심판서 쓰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청구 취지는 간단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게 되면 청구 취지는 칼리 하겠으면 소장 선거랑 똑같습니다. 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소장에도 청구 취지는 똑같습니다. 신청 취지, 청구 취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원인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잘 써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써야 되는데 청구원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행정심판서가 나는 막 한 10여 매 되더라고요. 사실 헌법부터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꼭 10여 매까지 안 써도 그렇죠? 한 3, 4매 정도로 A4 용지로 한 10포인트 해가지고 써도 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그때 이제 청구 원인에는 우선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 안 한 거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것은 청구원이 사실관계를 처음에 많이 써줘야 돼요. 왜? 몇 월 며칠 그것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몇 월 며칠 어느 구청에서 어느 기관에서 그렇죠?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죠? 뭐 영업정지 몇 개월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그저 처음에 근본 원인 관계를 쭉 잘 써줘야 돼요. 사실 관계를 그렇게 나오고서는 이제 법률 관계를 잘 써줘야 돼요. 그렇죠? 법적으로 뭐가 위반됐다. 과연 위법 행위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행정 관청에서 위법한 행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절차법상 위반했다. 만약 그거 안 쓰고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주장하고 또 헌법에 헌법에 또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익이 강하게 침해되면 안 돼요.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찾아보고 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거 봐야 되고 또 부당한 행위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했다든가 또 어떻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든가 왜? 행정기본법에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 기본소양이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행정기본법에 딱 있어요. 공무원은 적극 행정을 해야 돼 이제. 그럼 적극 행정을 못 했으면은 그것도 앞으로 권력 그렇죠? 부당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국민을 도와주는 걸 적극으로 하라 이거죠. 뭐 민원인 말 듣고 처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못 처분했다가는 행정 처분했다가는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해서 지난번에 인용제의를 받으니까 아니 구청에 가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받은 사람한테. 근데 나는 이제 구청 그 자문위원도 그 자치위원이가 그걸 많이 해요. 요즘에 부문 서울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구청에 가서 생활하는 게 아주 쉬운 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관계 그리고 아까 행정기본법의 원칙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법정주의에 위반했느냐, 법치주의에 위반했느냐, 비례 원칙에 위반했느냐, 그렇죠? 또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반했느냐 이런 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자기 구속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행정기관이 자기 구속의 원칙이 위반돼도 안 돼요. 왜? 똑같은 조건으로 A, B, C가 법인 인허가 신청을 했다고.
근데 A만 해주고 B, C는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이에요. 그럼 우리 잘 몰라요. 법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자기 구속의 원칙의 위반이라고. 왜? 똑같은 조건 똑같이 다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건 평등의 원칙이 위반이지. 자기구속 원칙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자기 구속의 원칙이고 평등의 원칙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남녀 평등이라든가 어떤 다른 평등의 관계.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평등의 원칙을 얘기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 공산주의국가는 형식적 평등이다. 똑같이 배급을 주고 이게 어긋나 맞는다. 그러나 남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여자를 차등했다든가 평등에 뭐 병역금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잘못 행위 처벌을 했을 때는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등의 원칙도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비례의 원칙, 공익 사익 비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너무 침해돼요. 비례의 원칙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건 공적인 뭘 추구하다고 해서 사인의 그런 업무적인 처분을 내렸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익 비례는 토지보상 우리가 행정사에 토지보상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이제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적인 도로 내는데 토지보상 조금밖에 안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행정기본법상 원칙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마지막 청구 원인에 또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 사정을 잘 써야 돼. 그렇죠? 나는 이걸 이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정말. 나 좀 받을라. 나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 되면 진짜 가족이다. 생계가 위협받고 내가 지금 이런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몸도 아프고 그렇죠? 병도 날 정도다. 그렇죠? 근데 원래 개인적인 사정은 꼭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참고가 돼요.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 그렇죠? 진정서 억울한 것 막 내면 참고가 되듯이 그러니까 행정심 봤을 때 꼭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죠? 처음에 사실관계, 육하원칙에 따라서 법률관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어느 위반이고 위법부당성 이런 관계 또 개인적인 사정 그렇죠? 반드시 행정심 이런 것만 잘 쓰면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구인적 뭐 아까 이건 했고 이것도 아까 다 했죠. 이거 다음 건 됐다. 거꾸로 갔네. 거꾸로 갔어요? 네. 어떻게 또 거꾸로 가? 근데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네.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4시 45분까지 뭐 아까 3시 45분까지 하라고 했던가요? 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여러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돼. 아무리 뭐 이렇게 교육하게 이렇게 한 4, 50분 하면 10분 쉬라고 했어요. 쉬는 게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걸.